제가 이거 한 가지는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LS 머티리얼즈를 매매하는데 매수나 추매 단가 때문에 헷갈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략법을 말씀드려볼 건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LS 머티리얼즈 녹화해 볼 겁니다. 이 LS 머티리얼즈가 최근 들어 증시 영향도 많이 받고요. 이 업종의 흐름도 많이 파고 있어서 일단은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흐름들을 보고 이 주주분들의 마음은 많이 타들어 가실 겁니다. 보통 이제 잡으신 단가가 이 아래 단가이신 분들도 이제 상장 시초가라고 하죠. 그 단가이신 분들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LS 머티리얼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손실을 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 반증이 뭐냐면 이 초록색깔 선이 바로 개인들의 보유 수량인데, 이 개인들 보유 수량은 주가가 떨어짐에 따라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는데 정확한 추매 타이밍을 모르고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담고 있는 형세가 자꾸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추매를 하든 대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적당한 타이밍과 적절한 상황을 보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마음이 아프실 거다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한 선택이 단 한 가지 빼고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는 추매의 타이밍이다. 추매 타이밍을 잘못 잡으셔서 그렇지 이 종목에 조금 더 비중을 담아야겠다라고 판단하신 그 선택은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판단이 왜 맞는지 근거들을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잘못된 추매 타이밍을 잡고, 제가 이게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추매하지 마라, 더 떨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안 듣고 추매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히 계실 건데, 일단 옛날 일 다 넣어두고요. 한 가지만 팩트로 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그러한 부분들도 공략할 수 있는 공략 단가를 알려드릴 거예요. 공략 방법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하게 추매해서 지금 손실이 더 커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템포 있게 갈 겁니다.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필요한 것들만 짚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LS 머티리얼즈 보유 플러스 진입해도 되는 이유. 이거 안 잡으신 분들 기준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죠. 지금 잡으면 무조건 저가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분들도 영상을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AI 파생으로 이슈가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AI 반도체도 있을 거고요. 이 추가로 전력 부족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겠죠. 일단 LS 머티리얼즈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를 살펴보라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커패시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커패시터. 이 배터리의 이 전기를 모으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커패시터라고 말씀드렸죠. 이 커패시터의 차세대 개발품인 UC, 울트라 커패시터, 아니면 SC, 슈퍼 커패시터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것들이 기존의 커패시터보다 용량도, 충전 속도도, 방정 속도도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빠르고 효과적이다 보니까 차세대 커패시터로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부터 나오는 2차전지 이외에는 대부분 이 커패시터가 울트라 아니면 슈퍼가 장착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LS 머티리얼즈의 전지주 쪽 방향으로도 훨씬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SOFC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SOFC의 가치 부각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AI에서 파생된 전력 부족 사태 때문이에요. SOFC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SOFC에 대해서 왜 지금 LS 머티리얼즈가 각광을 받게 될 것인가, 그 부분 먼저 짚어드리면서 이 SOFC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이걸 SOFC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대형 연료 전지 기업인 블룸에너지와 고효율 연료 전지 주요 부품 공급사라는 점에서 상승폭을 키웠다는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카톡을 쓰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대화를 해놓고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카톡에
들어가 보면 전에 했던 대화 내용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 것인가? 바로 이 카카오 본사에서요, 여러분들과 제가 대화한 이런 내용들을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이걸 다 무료로 풀어줬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 용량과 전력 문제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싶다면 이거를 돈 주고 쓰세요 라고 유료화를 바꿔버렸죠. 이게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데이터를 이렇게까지 많이 써서 이 사람들이 이게 유료로 바꿀 정도로 이 데이터 센터가 완전 포화 상태고 전기도 많이 빨아먹는데, 하물며 인간의 뇌를 정형화, 기술화한 AI 기술을 이 저장시키려면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포화 상태가 되겠어요. 이에 대해서 이 전력 부족이 많이 생길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전력 부족 사태가 어마어마한데 그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이 AI 데이터 센터의 하루 발전, 이 전기 소요량이 미국 뉴욕시의 일주일 분량의 전기를 쓰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이 난 거예요. AI 기술을 쓰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발전이 훨씬 더 많이 될 텐데,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서 개발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데이터 센터가 없게 되면은 이 AI가 만들어준 데이터들을 다시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데이터 센터를 굴릴 만한 전기가 필요한데, 지금의 발전 상황과 발전 효율 등을 살펴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력 발전소나 뭐 태양광 같은 친환경 발전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발을 하고 있고, 많이 설치해놨고 전기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기가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는 상태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어차피 산 깎고 뭐 깎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외에는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같은 우리가 기피하는 그런 발전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SOFC인데, 이걸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블로그를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산화지르코늄이나 세리아 같은 것들은 쉽게 말해서 전해질이라 그래요. 전해질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성분을 전해주는 성분, 전해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연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자동차처럼 이 위에 뭔가를 태워서 전해주고 얘네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SOFC의 구도를 좀 살펴보면 얘네의 특징은 이 안에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산소. 이 산소를 통해서, 이 전해질을 통해서 산소를 업어가지고 이 SOFC 안에 공급을 해줍니다. 자, 안에 넣어주면 얘네 둘이가 만나면서 특수한 반응이 일어나요. 산화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반응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옴과 동시에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바로 SOFC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많다 보니까 이 성분들만 잘 준비해서 안에서 반응을 일어나게끔만 만들어준다면 전기가 생산이 된다는 거고, 너무나 간단한 원리이기 때문에 얘네는 원자력 발전이나 풍력, 태양광 같은 이런 발전 시설들처럼 큰 부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도심 내에도 이런 발전 시설을 만들 수 있고, 이게 폭발을 하느냐? 아니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산소 반응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특징도 있죠. 그러니까 SOFC가 너무나 지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수도권에 아니면 기업들이 몰려있는 금융권이라던가 이런 여의도 같은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요, 너무나 땅값이 비쌉니다. 여기 사무실 얻으려고 그러면 돈이 몇 천만 원 지금 우습게 들어가요. 그런 곳에다가 전력 생산이 되는 시설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평택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데 옆에다가 SOFC 공장을 딱 지어주면 부지 차이도 얼마 안 하는데 전기 공급이 수월하게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공장을 굴리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부터 SOFC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잡고 개발과 계속 설치를 하고 싶어하는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LS 머티리얼즈는 그중 하나인 이거를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부각이 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패시터는 더할 나위 없겠죠. 만들어서는 저장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루는 LS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 영향이나 업종의 부진을 통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더라도 문제없다, 다시 반등 나올 거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 AI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면, 이 제목에서 보세요. AI는 전기 먹는 하마, 당장 내년부터 전력 고갈이 우려된다. 이게 바로 녹화일 기준 엊그저께 나온 기사예요. 당장 내년부터 25년도부터 전력 부족이 생각이 된다,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막게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엄청나게 분분한데, 지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SOFC라는 겁니다.
해서 이 LS 머티리얼즈를 가져갈 비전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비전이 있는데도 왜 하락이 나오고 있을까? 지금 보게 되면 인텔이라던가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죠. AI 반도체라던가 미국 주요 산업을 쥐고 있는 인텔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지 않게 나왔어요. 이게 반도체 부진 여파 때문에 지난 분기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미증시부터 우리나라 지금 한국 증시도 많이 고꾸라지고 있죠. 그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는 것들이라 지금 떨어지는 거는 LS 머티리얼즈의 비전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 영향으로 끌려가는 추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줘야 되고, 두 번째, 저가 공략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시장 때문에 이렇게 끌려 내려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왜 기회이냐? 우리가 기업의 가치가 높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죠. 기업의 가치는 높아지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 괴리율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됐든 이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따라 올라가게 될 텐데 그 시작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올라가는 폭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점은 상장 시초가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상장 첫날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 시간대, 그 날짜가 바로 이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선을 기준으로 떨어진 주가, 여기부터는 어디가 됐던 저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그럼에도 왜 여러분들께 지난 영상에서 추매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추매를 해봐야 주가는 좀 더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한번 뚫기 힘든 곳은 뚫고 나면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가의 특징인데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좀 이용해보자는 겁니다. 왜 더 내려가느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인이 있죠. 아직은 이 전지주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되게 어불성설이에요. 전력 부족은 지금 한참 시작되고 엄청나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이 전력 부족 관련주에다가 너무 미리 투자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갔다 왔는데 또 잡아? 라는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슈 뜨면 다시 잡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는 어떤 단가를 잡아야 된다. 이미 추매를 하셨거나 아직 추매하지 않으신 주주분들께서는 추가 매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단가를 잡으셔야 되고요. 아직 LS 머티리얼즈를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잡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리해둔 공략법으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이 공략법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 한 가지는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LS 머티리얼즈를 매매하는데 매수나 추매 단가 때문에 헷갈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략법을 말씀드려볼 건데 제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그 전 시간도 그렇고 공략법을 영상에서 다 공개를 해버리니까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자기 생각인 것 마냥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건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지금 영상부터는 이 공략법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냐, 주주분들이나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만 설명드릴 거다. 채팅방을 통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입장하신 분들만 설명을 드릴 건데 애초에 채팅방에 입장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채팅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LS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되고요. 문자 남기신 분들은 모두 다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그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을 남들이 자기 거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게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로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LS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계속 떨어짐에 따라서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매수를 아무리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속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당장 양봉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LS 머티리얼즈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10분 중에 한 8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종목을 찾고 있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이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명 내에서 알려드리는 대로 그 방법대로 진입을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종목을 같이 가져가게 됐을 때 LS 머티리얼즈의 운용이 제가 이것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편안해질 겁니다. 왜? 이 종목은 정말 국밥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설명 좀 들어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은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SK나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 및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 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를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추매를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이 공략법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해 가면서 LS 머티리얼에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채팅방에서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강쌤 LS 꼭 남기셔서 채팅방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